최저임금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인데 오히려 너무 급격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원래 취지와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라가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임금이 올라가니까 좋은 줄 알았다가 여러 군데서 지금 일자리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속도를 좀 이렇게 낮춰야 되는데 좀 솔직하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정부가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견제하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소중한 말씀 좀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지면 미래당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직 그 미래당은 공식 등록은 안 된 거죠, 김근식 그렇죠. 교수님.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지금 처음으로 간 곳이요, 딴 곳이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 분들을 만나서 최저임금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 굉장히 급격한 인상이 되게 됐는데요. 최저임금 인상돼서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파트 경비원분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를 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된 부분만큼 누가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들이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을 대폭 늘려서 임금은 인상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럴 바에는 아파트 경비원을 대체하는 과정으로서 일자리를 오히려 위협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지금 투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한 달에 약 7,000원 정도의 관리비를 더 내게 됐을 경우는 이 경비원 분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그대로 보존하면서 실질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건데 결국 그 부담은 오롯이 또 아파트 입주에 있는 사람들이 지게 되는 거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분리수거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 분리수거가 사실은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게 제가 집에서 분리수거 보통 하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잘하는 그러니까 네. 저 굉장히 배려하는 남편의 모습을 제 강조해요. 역할이다라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물어보더라고요. 분리수거 잘하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래 집에서 하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미래당이 갖고 가고자 하는 현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으로서 제 1순위가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의 대안 가능성들을 모색하고자 저런 현장 방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딱 보면은 나 문재인 정부랑 이제 미래당은 계속 각을 세우겠다 뭐 이런 그렇죠. 예상이 깔려 있는 건가요? 그동안 이제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두 정당의 통합 이제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13일이면 이제 공식 합당을 해서 새로운 미래당으로 출범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이른바 통합 수행기구로서 이제 통치위 양 두 대표가 이제 공동대표입니다.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두 위원장이 일단 통합 행보로 먼저 하자고 해서 처음으로 가서 한 게 최저임금 관련된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을 찾은 건데요. 그동안에 두 정당이 합치면서 가장 먼저 각을 세우는 공통의 전선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민 박사가 말한 것처럼 최저임금제의 어떤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공히 같이 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한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두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두 정당이 가장 목소리가 합쳐지는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당 반으로 나뉘었는데 이 통합을 반대했던 분들은 어제 따로 이런 발표식을 가졌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민주평화당 그리고 녹색 이 로고가 상징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열망을 표현하고 또 이를 통해서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 촛불혁명 정신 계승한다고 했는데 박명 차관과 네. 궁금한 것이요. 네. 박주현 의원이 비례대표죠. 네. 그러시고 이 보면은 국민의당 아직은 소속이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창준이의 이제 홍보를 맡고 계신데 이분이 지금 계속 그 미래당으로 소속은 돼 있는데 보면은 애매해요. 민주평화당 홍보위원장 자격으로 이렇게 로고는 발표하고 좀 애매한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마지못해 남아 있어야 될 분이 한 세 분 계시죠. 그 비례대표죠. 그러니까 네. 출당을 시키지 않으면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이제 당을 떠나게 되면 그 당의 투표를 받아서 비례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민주평화당인데 네. 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민의당에 남게 미래당에 남게 되겠죠. 당적은 미래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활동을
다른 당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살림을 뭐 하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오늘 보면 한 조간신문에 보면은 트로이 목마 예. 이제 그러니까는 특히나 박주현 의원이나 이상돈 의원 이런 이제 세 분들을 일컬어서 그 마음은 민평당에 가 있고 네. 몸은 여기 남아 있는 미래당에 남게 돼 있죠. 미래당에 남은 트로이 네. 목마라는 얘기까지. 저게 이제 비례대표제 세 분의 이제 앞으로 행보가 관심이 가는데요. 사실은 저게 우리나라 정당사에 사실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적은 국민의당 당적을 있으면서 국민의당에 준 국민들의 투표, 정당 투표에 의해서 이제 비례대표가 되신 국회의원 분이신데 지금은 그 국민의당 당적을 가진 상황에서 또 국민의당과 다른 민주평화당을 만들기 위한 창준이의 홍보위원장 역할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로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당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정치적 지향이 다르면 그 당을 탈당해서 나온 다음에 새로운 당을 창당했던 게 그동안의 정치사에서는 그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민평당을 만드시는 분들은 지금 뭐 어제 뭐 일단 이용지 의원이 1호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만 오늘 또 집단적으로 15명은 보니까는 탈당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14명, 15명 탈당을 먼저 하신 다음에 탈당을 하시고 바깥에서 새롭게 자기들이 국민의 선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당을 만들면 되는데 탈당하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당을 만들다 보니까 저런 좀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네요. 자, 철수와 놀다가 빨리 철수하거라. 그러니까 약간은 조롱성이 섞여 있습니다만 같이 이제 오늘 탈당 의사를 밝히겠다. 이런 소식들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서로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경우가요. 저는 국민의당 바른정당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김영남 의원님 자유한국당에서도 원래 김연아 의원이 항상 마음은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함께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자유한국당에서 보니까요. 대정부 질문 그 기회까지 줬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저런 것은 명분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정치적 이념이나 그 당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당으로 옮겨갈 수 있죠. 근데 옮겨가려면 뭐 탈당을 해서 옮겨가야죠. 근데 국회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싶고 이 당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당정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당에 두면서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고 다른 당의 창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김연아 의원은 이제 그때 바른정당의 의원총회도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꽉 먹고 알 먹고를 하겠다는 건데 그건 명분이 없는 거죠. 본인이 이 당의 정책과 이념이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탈당을 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 이념을 따라서 가는 게 맞지.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당의 활동을 돕는다? 저는 그건 명분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뭔가 원래는 자유한국당에서 김연아 의원을 뭐 이렇게 좀 처벌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대정부 그 질문 기회만 주면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면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자, 민주평화당 얘기 다시 좀 돌아와서 해볼게요. 박민혁 차장 보면은요. 지금 미래당을 놓고 민주평화당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따로 나가서 당을 만들면 우리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민주당하고 한 목소리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또 미래당을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숫자상으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한 10석 정도 안팎의 차이가 이제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 당이다. 그 의미는 자유한국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헷갈립니다. 4석 차이밖에 안 납니다. 121석과 117석, 4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투표를 할 경우에 과반이 넘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과반을 넘기려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네. 그러면 민주평화당하고 미래당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장면을 놓고서 지금서부터 이제 자기네들이 더 파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도 한 2곳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야를 범야로 구분을 했을 때 팽팽하게 148대 148 뭐 이런. 그러면 민주평화당은 범여로 치는 거고. 범여로 지금. 그럼 미래당은 범야로. 범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럴까요? 해서 그 구분도 사실 애매한데. 애매한데. 하여튼 148대 148은 절묘하게 그냥 네. 절반으로 딱 갈려 있습니다.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윤현입니다. 북한이요 어젯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평창올림픽에 보내
고위 대표단 단장으로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밤에 이렇게 통보를 했네요. 오늘 주요 조간신문들 이면에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시면서 신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소식입니다. 북한 평창 고위 대표단 단장이 김영남을 파견하기로 했다. 네, 김영남은 현재 북한의 행정부 수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국미대와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실까요? 네, 국민과 하나은행 VIP 리스트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요. 특혜 채용을 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경영진 자녀 등 명부를 작성해서 별도로 관리했다는 건데요. 피해기에 붙은 9명 전원 면접 통과도 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인데요. 직지 심체 요철 많이 기억들 하실 겁니다. 세계에서 금속 활자로 찍은 가장 오래된 책인데요. 현재 프랑스에 보관이 되고 있죠. 130년 만에 귀향해서 한국에 전시될 예정이었는데 눈치 국회에 길이 막혔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앞서서 이 직지 심체 요철 대여 조건으로 압류 면제법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발의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몸살이고 있다. 입법 미비로 국내 정시가 결국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겠습니다. 경향신문인데요. 경향신문은 머릿기사, 기획기사를 내세웠네요. 알바 권리 학교는 왜 안 가르쳐주죠? 보면은 보통 교과서에 보면은 알바 권리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현재 경제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기획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실까요? 네, 두 번째 기사는요. 올림픽이 코앞인데 좀처럼 열리지 않는 북미 대화. 한미 정상통화에서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바란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했지만 연일 탈북자 인권 압박은 지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미 대화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더 걱정스러운 관점으로 머릿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경향신문의 세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현직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안명 검사의 폭로 내용인데요. 당시 춘천지검장이 불구속을 지시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법제사법위원장이 권성돈 의원도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권 의원 측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중앙일보 역시요. 일면에 김영남이 평창 온다. 북한 고위 대표단으로 통보를 했다. 이 소식을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평창 올림픽에 참석할 펜스 부통령 얘기를 전하고 있네요. 미국의 인내는 끝났다. 그 사실을 알리러 가는 것이다. 부통령의 입장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실까요? 지난 주말 세브란스 병원에 화재가 있었는데 밀양의 세종병원과 그리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결국은 안전투자가 운명을 갈랐다. 스프링클러나 방화셔터가 정상 작동을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기사들 중에서 콕 집어서 재밌는 기사 하나를 골라서 박민혁 차장이 소개해 주겠습니다. 박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신문 콕은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골리의 헬멧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사면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2016년 특별 기화한 캐나다 출신 맷 달튼입니다. 맷 달튼이 착용하는 헬멧이 특이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크게 나와 있는데요. 맷 달튼의 헬멧의 왼쪽은 이렇게 푸른색으로, 오른쪽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극 마크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파란색, 푸른색 면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춘공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임전무태의 정신을 받아들이겠다, 본받겠다 이런 이유인데 그런데 평창 올림픽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헬멧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장비를 검사를 하는데 이때 이 헬멧이 정치적 표현을 담았다 이렇게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달튼은
이 올림픽 때 테이프로 가리는 방안, 뭐 여러 가지를 좀 궁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큰 패배를 안겨줘서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남북 공동 입장 때 내세운 한반도기에도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올림픽에서는 정치적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쉽습니다. 태극기도 안 되고 독도도 안 되고 이순신도 안 되고 이번 평창올림픽에 안 되는 게 제법 많습니다. 신문국이었습니다. 네, 박명차장 수고하셨습니다.